자, 지금부터 대방중 3학년 좀 중간고사 대비 문제, 좀 적중 문제 풀이 과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해야 돼요. 저희가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어려운 문제에 좀 시간을 써야 하는 거지, 쉬운 문제부터 시간을 오래 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좀 빠르게 마무리해 보시죠. 일단 우리 주어져 있는 이 루트 64라는 친구 당연히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8이라는 숫자로 바꿔줘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8에 대해서 뭘 물어봤어요? 양의 제곱근이란 예를 물어봤으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A를 바로 2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 바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50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이너스 50의 제곱입니다. 음수의 제곱은 당연히 양수라는 사실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어때요? 50의 제곱입니다. 그거에다가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친구는 그냥 50이다 라고 인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무엇을 물어봤어요? 음의 제곱근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루트 50, 즉 마이너스 5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A-B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A-B, 최종적으로는 7루트 2, 5번이라고 마무리하면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빠르게 마무리하시고 넘어가세요. 2번 문제까지 좀 빠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무리수인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달래요. 결국에 무리수라는 것은 어때요? 유리수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루트 3이라고 하는 친구, 기본적인 우리가 가장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유리수의 형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무리수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 보자마자 무리수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라고 하는 요소가 루트를 씌웠을 때 3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형태를 바꿔보시죠. 우리 루트 0.9라는 친구, 루트 10분의 9라고 바꿔봤을 때 우린 이 친구를 루트 10분의 3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일단 분모에 있는 수가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무리수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이 친구 또한 무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순환소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무리수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리을 파이입니다. 어때요? 우리 3.141592 이 파이라고 하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무리수라고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루트 121이라는 얘는 기본적으로 11의 제곱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거니까 11, 얘는 유리수의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16분의 9도 저희가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분의 3 유리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 니은, 리을 문제에서는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문제의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x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루트 7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건 3x가 x분의 1의 몇 배인가? 즉 내가 x분의 1한테 몇을 곱해야지 3x가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3x라고 하는 친구를 x분의 1한테 k라고 하는 요소를 곱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배에서의 몇의 역할을 한다고 인지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k이기 때문에 k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항시켜주게 되면은 저희는 k를 3x의 제곱이라고, 이때 x가 루트 7이니까 루트 7의 제곱은 7이겠죠.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2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4번 같은 문제는 저희가 무리수의 형태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PQRS가 정사각형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PS의 길이랑 PA의 길이, 그 다음에 PQ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저희 기본적으로 일단 뭘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셔야겠죠.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PQ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 가로의 길이, 밑변의 길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대로 높이라고 하는 친구가 몇입니까? 3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희는 여기가 90도 수직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어떤 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보시죠. 피타고라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희는 PQ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1의 제곱 1, 그리고 3의 제곱인 9를 합한 거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PQ의 길이를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루트 10인 거죠. 실제로 저희가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원래는 풀만 루트 10이라고 나와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PQ 길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 10 양수만을 놓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이제 실제 A와 B의 좌표를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A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왼쪽으로 얼만큼? 루트 10만큼 이동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B의 좌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10만큼 갔기 때문에 더하기 루트 10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는 A와 B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A랑 B라고 하기로 했고 이 두 개를 저희는 곱해주길 바라는 형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저희 곱하는 과정을 한번 밟아보시죠.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친구와 마이 플러스 루트 10이라는 친구를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 합차 공식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2의 제곱 4라고 하는 요소랑 루트 10의 제곱 10이라는 요소를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되는 거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빠르게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문제로는 5번 문제를 넘어가 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3.7이라는 요소와 37이라는 요소 둘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될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거듭제곱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준다에 입각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0.0037이라는 요소를 볼 거예요. 저희가 루트가 씌워져 있다고 해서 루트를 처음부터 씌울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0.0037을 써놓고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소수의 형태일 때는 조금 보기 어려우니까 이 친구를 저희가 유리수의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자, 몇 분의 몇입니까? 만분의 37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우리 만분의 37 분모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0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7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인수분해가 어느 정도 됐어요. 뭘로 된 거야? 분모가 100의 제곱의 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거듭 제곱의 꼴로 된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루트를 씌워서 판별을 해볼 겁니다. 자, 루트를 씌워보면 어때? 분모가 이미 100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대로 100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고 37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남아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루트 37이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 친구를 100분의 B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것도 한번 바로 봐야 돼. 저희는 370이라는 친구를 볼 거예요. 저희 이 370이라는 친구는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야? 37이라는 요소한테 10을 곱한 것도 돼. 하지만 위에서 봤던 100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것과 다르게 얘는 제곱수의 형태로 표현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를 3.7 곱하기 100이라는 요소, 즉 제곱근의 제곱수의 형태가 있는 친구로 찾아주게 된 겁니다. 아까 위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로 루트를 씌워보게 되는 거죠. 루트를 씌워보게 되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00은 밖으로 빠져나가서 10이 될 거고 얘한테 몇을 곱해주는 거예요? 루트 3.7을 곱해주게 됩니다. 이때 루트 3.7은 A이기 때문에 우리는 10A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 두 개의 수를 빼주길 바랬기 때문에 100분의 B 마이너스 10분의 10A 즉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우리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 6번. 자, 저는 개인적으로 대소관계에 대한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은 요것만큼은 정말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대충 보려고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 줄 때는 우리가 명확한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요소들도 안으로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주어져 있는 이 4와 같은 정수들도 루트가 씌워져 있는 형태로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봐보자. 왼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 좌변항 같은 경우 우리 루트 10인 거 너무 뻔하게 알 수 있어요. 우변항 같은 경우에 어때? 우리 4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랑 동일해? 루트 16이랑 동일한 거고 루트 안에 있는 수의 형태가 뭐가 더 커? 16이 더 크잖아요. 얘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치기 한 상태다 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루트 5라고 하는 친구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요, 2가 루트 4기 때문에 루트 4 곱하기 루트 5, 즉 루트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루트 21보다 크대요? 아니죠. 어떤 거야?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루트 27과 마이너스 루트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방금 전에 했던 1번, 2번과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자, 루트 27이라는 친구를 한번 바꿔보니까 우리는 3루트 3이라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루트 2가 뭐라고 2루트 3보다는 크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걸 바꿔준 이유는 비교하기 좀 편하라고요. 왜? 우리가 다 안으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루트 12가 돼. 우린 저희 2루트 3이 루트 12가 되면은 세 가지의 다른 형태 비교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쳐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 2항을 한번 해보시죠. 2루트 3을 2항을 할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2를 그대로 2항을 할 겁니다. 그럼 저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루트 3이라고 하는 친구가 루트 2보다 크다고 합니다. 어때요? 당연한 형태죠. 저희는 3번이라고 이제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니까 마찬가지야. 3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교하려고 해도 조금 복잡해.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문자는 한 위치로 정리해버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을 우변항으로 넘겨보니까 우리는 루트 15라는 친구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겠죠. 4를 뭐라고 바꿔줄 거예요? 루트 16보다. 그럼 얘도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치기 한 형태인 거죠. 자, 5번 형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왜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가 공통적으로 있어서 뭐 할 수 있어요? 지워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지워준 다음에 바로 마무리하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4! 4랑 3을 곱해주니까 루트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3의 제곱 9 안에다 곱해주니까 루트 18 얘도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치기 했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대로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로 넘어가서 저희 7번 문제 한번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유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얘기할 때는 요 루트 10이라는 요소만 따로 봐주는 것 같아요. 왜? 이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루트 10만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루트 10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뭐보다 커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왜요? 3이라는 친구가 우리는 루트 9라는 사실을 4라는 얘가 루트 16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 10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루트 10이라는 얘의 정수 부분을 3이라고 소수 부분을 뭐라고? 루트 10-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궁금한 건 뭐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0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요? 마일 더하기 루트 10이라는 얘는 정수 부분이 몇으로 바뀝니까? 2라고 바뀌게 될 거고요. 소수 부분은 변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정수 부분을 2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A는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소수 부분은 어때요? 변하지 않죠? 루트 10-3이다 라고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가 궁금한 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대해서 궁금했었기 때문에 A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4 그리고 B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루트 10의 제곱 10과 3의 제곱 9를 더한 19라는 요소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2배 마이너스 6루트 10을 더해달라.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3 마이너스 6루트 10 몇 번입니까? 4번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 것 같아요. 다음 저희 그대로 8번 문제로 내려가서 볼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되게 간단해요. 다음식을 간단히 하래. 다음식을 간단히 하래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분배 법칙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분배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묶어줄 수 있는 형태는 묶어주는 걸 선호하긴 하지만 이걸 분배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친구부터 분배를 해볼 거야. 루트 3이라는 얘를 루트 6과 루트 3분의 1한테 공평하게 곱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루트 6과 루트 3을 곱하게 되니까 우리 루트 안에 있는 얘가 뭘로 나와? 3의 제곱의 형태가 하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3이 밖으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친구를 6루트 2라고 하나 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얘는 곱하면 어때?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1이 될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다음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우리가 한 개씩 나눠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루트 6을 루트 3으로 나눴을 때 뭐만 남아요? 저희는 루트 2만 남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루트 27 루트 3으로 나누니까 루트 9가 남습니다. 이제 저희는 루트 9를 3이라고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저 계산 한번 해볼까요? 6루트 2, 저희는 못끼리 계산해요. 루트는 루트끼리 같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6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우리는 5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마이라고 플러스 3, 우리 최종적으로 5루트 2 더하기 2,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 BDE, DFG라는 얘가 모두 다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넓이를 우리가 각각 S1, S2, S3라고 하는데 어때요? S2와 S1 사이에 어떤 관계? 비율 관계. S3와 S2 사이에 어떤 관계? 비율 관계가 주어져 있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닮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넓이가 비율 관계로 주어져 있네? 오케이. 나 길이 또한, 한 변의 길이 또한 비율 관계로 나타낼 수 있겠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넓이의 비가 현재 몇이라고 주어져 있냐면은요 1대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넓이의 비를 뭘로 바꿀 거야? 길이의 비로 바꿔줄 겁니다. 우리 길이의 비는 어떻게 해주면 돼? 전체한테 루트를 씌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유리막까지 해가지고 적어줄게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1대 2분의 루트 2라는 어떤 관계? 길이의 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A의 비리만 알 수 있으면 그대로 타고 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점 G의 좌표까지 갈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난 뭐가 궁금한 문제로 바뀌었어? A와 B의 길이가 무엇이니?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A랑 B의 길이를 구해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A, B의 길이는 뭐랑 동일할 겁니까? BC의 길이랑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A랑 B랑 BC의 길이를 각각 K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AC의 길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뭐 사용할 거예요? 피타고라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죠. 우리 AC의 길이 8의 제곱인 64라는 친구는 뭐랑 동일합니까? AB의 제곱, K제곱, BC의 제곱, K제곱의 합과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K제곱과 K제곱을 더하니까 이 K제곱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K제곱을 3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대로 K, 한 변의 길이입니다. K라고 하는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4루트 2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K라고 하는 어떤 길이를 안 거야? AB의 길이를 알았어. 그럼 그걸 토대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BD라고 하는 친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길이의 B가 1대 2루트 2라는 거 알았으니까 BD의 길이는 뭐예요? K한테 2분의 루트 2를 곱해준 거 실제로 곱해주면 되겠죠. 몇이라고 나와요? 4라고 도출되게 될 거예요. 그럼 BD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대로 DF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DF의 길이는 뭐예요? 4한테 2분의 루트 2를 곱해준 거, 즉 2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 DF의 길이가 2루트 2래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G의 좌표, 즉 Y의 값도 궁금한데 이 Y의 좌표는 뭐랑 동일하겠습니까? GF의 길이랑 동일하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린 그대로 G의 뭘 알 수 있어요? Y좌표라고 하는 친구가 2루트 2라는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X좌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A의 스타트 마이너스 1이라는 포인트에서 얼만큼가? 4루트 2만큼 가요. 그 다음에 또 얼만큼가? 4만큼 더 가고요. 그 다음에 2루트 2만큼 가게 되겠죠. 즉 우리는 마이너스 1과 4루트 2와 4와 2루트 2의 합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루트 값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4루트 2와 2루트 2를 더해주니까 우리는 6루트 2라고, 마이너스 1과 4를 더해주니까 3이라고. 우린 최종적으로 6루트 2 플러스 3, 2 루트 2다. 여기 문제에서 선지에서는 1번이라고 나타나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9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10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서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저희 인수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주는 것도 옳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풀이 과정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험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또 1차식으로 나눠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진짜 생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x제곱 마이너스 x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요. x로 묶었을 때 뭐가 나와요? x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아, x 플러스 1이 없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공통된 인수 y로 묶어보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3x제곱 y랑 3xy 공통적으로 3xy라고 하는 얘가 보이죠? 그러면 보인 다음에 남은 거 뭐예요? x 플러스 1. 아, 드디어 찾았다. 다음 4번은 어때요? 적어도 우리가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는 되지 않아요. 적어도 개수가 정수인 친구 x 플러스 1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x 플러스 1로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방법으로도 빠르게 풀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x 플러스 1 몇 차식? 1차식입니다. 이 1차식을 뭘로 만들 거야? 0으로 만드는 x값 몇이에요? 마이너스 1입니다. 얘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대입해봐요. 어때요? 1 더하기 1이죠? 2야. 0 아니야. 그럼 안 돼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봐요. 마y 마이너스 2y죠? 얘도 0 안 됩니다.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까요? 뭐라고 남아요? 3y랑 마이너스 3y 0이 되네요. 0 되는 거 찾았다!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머지 요소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요소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한 거죠.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풀 때만 써먹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충분히 여유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 11번 문제 한번 또 간단하게 봐야 돼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숫자와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더하고 빼고는 힘들어요. 그럼 난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할 것 같아. 아, 루트가 없어지겠구나. 우리가 루트가 없어진다는 거 기본적으로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거 2차식을 봤을 때 제곱의 형태를 띈다. 뭐밖에 없어? 완전 제곱식밖에 없다는 거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식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자. 주어져 있는 우리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는 친구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뭘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바로 얘기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
내린 차순 정리를 해주면은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뭘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2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 전체한테 뭐가 씌워져 있는 형태? 루트가 씌워져 있는 각각이 궁금합니다. 자, 이때 루트 안에 있는 얘가 제곱으로 나오게 되면 우린 무조건적으로 양수의 형태로 나와야 해요. 이건 규칙이야. 근데 우리 x마다 문자기 때문에 음수인지 양수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럼 양수로 만들어주는 기호 절대값을 붙여서 꺼내준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x의 범위가 1부터 3이래. 한번 확인을 해봐. 내가 1부터 3까지 있는 걸 3으로 뺐어요. 그럼 당연히 음수겠지. 그럼 얘는 우리는 3-x다. 인지해 주셔야 되는 거고, x가 1부터 3일 때 자, 2x-2에 대입해보니까 전부 다 뭘로 나와요? 0보다 크다고 나오게 되겠죠. 즉 얘는 양수다 2x-2로 도출된다는 점. 하지만 우리는 앞에 있는 친구를 뒤에 있는 친구로 뭐해? 빼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형태는 3-x를 빼주고 싶구나. 뭘로? 2x-2라는 친구로. 즉 얘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5-3x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4번이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순간 4번이 안 보였어요. 요것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너네 교육과정 외긴 하지만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했을 때 뒷판별식이라는 요소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뒷판별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풀이하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요. 어떤 상황에서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X축에 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희 뒷판별식이라는 요소를 기본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뒷판별식, 얘는 언제 쓰여요? 완전제곱식이 된다. 얘가 어떤 거의 제곱은 0이다의 꼴로 만들어질 때 사용을 합니다. 외워주세요. 뒷판별식은 뭐라고 한다? 1차항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만 외워요. 는 0이라고 하면은 완전제곱식이 되는구나 정도만 외워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는 4차식이에요. 1차를 곱하니까 4차식입니다. 4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제곱식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4차식을 인수분해할 것 같진 않아. 그럼 뭐가 있겠어? 일정한 규칙성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뭐랑 뭐야? 상수항끼리 더했을 때 같아지는 친구들끼리 먼저 곱해주자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를 곱해주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고 노출되게 될 거고,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을 곱해주게 되니까 우리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다.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a가 있는 형태라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전개를 해주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해줄 거냐? 이 x제곱 플러스 5x라는 얘를 t로 치환해 줄 거예요. 사실 저는 얘를 치환하는 것보다 뭐를 전체적인 과정을 치환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직은 요걸로 먼저 치환을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5x라는 얘를 t로 치환해가지고 다시 한번 식을 써보게 되니까 저희는 t 플러스 4, t 플러스 6 마이너스 a라고 나오게 되고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t제곱 더하기 10t 더하기 24 마이너스 a라고 도출이 될 겁니다. 자,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얘 또한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야. 어떤 걸로? 2차식에 대한 완전제곱식의 꼴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뒷판별식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과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뭐야? 내가 t제곱 플러스 10t 블라블라블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t 플러스 5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뭐야? 1차항의 절반의 제곱이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차항이 주어져 있을 때 상수항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걔한테 루트 씌운 놈의 제곱이라고 나오겠죠. 대신 그때는 1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호가 바뀔 것 같아요. 이것만 신경 한번 써주시죠. 자, 우리 얘를 제곱할 건데 내가 모르는 거 뭐야? 상수항만 모르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상수항 5의 제곱 뭐만 볼 거예요? 25라는 요소만 봐주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a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는 2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a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풀이 과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풀이 과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뒷판별식이라는 친구를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대로 우리 뒷판별식을 해볼 겁니다. 짝수공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요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합니까? 1차항의 제곱,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얘를 빼줄 겁니다. 뭘로? 4 곱하기 24-a라고 빼줄 거예요.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한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뭐가 됩니까? 25라고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25-24잖아요. 1이라고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 a가 0입니다. 결론적으로 a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때요? 동일하진 않은 과정이야. 두 가지의 과정이긴 하지만 동일한 결과값을 뽑을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일 때는 아래를 쓰는 게 나아요. 왜? 지금은 내가 1차항을 알고 있어. 1차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도출해낼 수 있었지만 내가 1차항을 몰라. 상수항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귀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뒷판별식이라는 요소를 대입을 해보면은 조금 더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 그리고 너네가 아직은 이걸 봤을 때 내가 뒷판별식도 외워야 되나? 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외우는 거 얼마 안 걸려요. 이것만 외울 수 있으면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충분히 쓰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만 외워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자,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친구가 이때 2차식 3x제곱 a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얘를 내가 인수분해를 했어. 근데 a라는 놈은 상수항을 잘못 봐서 3x-5, x-1이 되었다고 하고 b는 x의 개수를 잘못 봐서 3x-4, x-1이 되었대요. 근데 나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해. 상수항을 잘못 봤대. 상수항만 잘못 본 거잖아요. 그럼 우리 뭘로 생각해야 돼? 반대로 오케이, 너는 상수항을 잘못 본 게 아니라 뭘 제대로 본 거야? 1차항을 제대로 본 거구나. 그럼 난 주어진 요 식에서 뭐만 뽑아내야겠다? 1차항만 뽑아내야겠다. B라는 친구는 뭘 잘못 봤어?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봤어. 그럼 뭘 제대로 본 거야? 상수항을 제대로 본 거죠. 오케이, 난 여기에서 뭐만 뽑아내겠다? 상수항만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시작해보자. 자, A라고 하는 친구에서 뭐만 뽑아낸다고 했어? 1차항만 뽑아낸다고 했어. 1차항 어떻게 할 건데? 마이너스 5랑 x, 3x랑 마이너스 1만 곱해서 더해줄 거잖아.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5랑 마3. 즉, 우리는 마 8x가 1차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1차항의 수 A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다시 B는 뭘 보기로 했어? 우리가 상수항을 보기로 했어. 상수항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상수항끼리 곱한 거잖아. 몇이야? 4야. 그럼 우린 B를 4라고 얘기해 주자고.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우리 소문자 A가 마이너스 8, 소문자 B가 4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올바른 2차식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라는 얘를 인수분해해 주게 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x자 그리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아. 3과 1. 근데 뭐가 나와야 돼요? 마8이 나와야 되잖아. 크로스로 우리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라는 거 인지해 줘야 되는 거고 얘를 우리는 그대로 3x-2, x-2다. 그때 우리는 1차식의 인수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더해 주세요. 4x-4
4로 도출되면서 마무리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저희는 14번 문제를 볼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또 중요시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읽었을 때 내가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거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떠한 2차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밑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뭐가 주어져 있어? 가로죠. 가로가 현재 주어져 있어. 그럼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 거야? 세로를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가로랑 세로를 곱했더니만 얘가 됐다. 다른 말로 뭐야? 나 얘 인수분해하면 뭐가 된다? 얘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인수분해했을 때 하나의 인수가 뭐인 걸 알고 있어? x 플러스 2y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x제곱 더하기 5xy 마이너스 2y제곱이라는 친구를 비교적 수월하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어차피 얘가 x랑 2y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 이미 알아. 그럼 어때? 얘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하나가 뭐겠어? 3x일 거야. 위에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 남은 거 하나가 뭐겠어? 마이너스 y일 거라고 예측해주자고.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xy랑 6xy 더하니까 5xy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적인 x 플러스 2y라고 하는 요소 그리고 3x 마이너스 y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라? 실제로 궁금한 거 둘레의 길이가 궁금하네. 가로하고 세로를 더해준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얘네 두 개 그대로 더해보세요. 더하면 뭐라고 나와? 4x 플러스 y라고 나올 거야. 근데 얘한테 뭘 해주겠다고? 곱하기 2를 해주겠다고 우린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8x 더하기 2y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5번이라는 선택지가 나오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시죠. 우리 15번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15번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알고 있냐면 a 플러스 b가 몇이라고? 2라고. ab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a제곱 a 마이너스 b, b제곱 b 마이너스 a라고 주어져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요소는 a 플러스 b랑 a 곱하기 b야. 근데 그 요소가 한 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 만들어줘야지. 뭐를?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로 생긴 모양을.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 곱셈공식 등등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a-b라는 친구 그리고 b-a이긴 한데 어때? a-b한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놈이 보여. 공통된 게 있구나. 오케이. 나 그 친구로 묶어주는 걸로 스타트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뭐만 남아? a제곱이 남는다는 거.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랑 b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남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어때? 얘 무슨 공식이야? 합차 공식이잖아. 그대로 우리는 a-b랑 a 플러스 b라고 인수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나와요? 최종적으로 a-b의 제곱과 a 플러스 b라고 도출이 됩니다. 이때 나는 a 플러스 b가 뭔지 명확히 알아. 근데 a-b가 뭔지는 모르죠. 그럼 이 a-b를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아. 뭘 이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a 플러스 b랑 a-b라는 요소를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그럼 우리 a-b의 제곱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곱셈공식의 변형 배웠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얘를 빼줄 겁니다. 뭘로? 4ab라는 친구로 빼주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값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a 플러스 b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2의 제곱이 4라고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마사 곱하기 마일 4라고 즉 우리는 a-b의 제곱이 몇이라고? 8이라고 그때 a 플러스 b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린 최종적으로는 16이라는 요소를 가지더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다음 16번 문제 가시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야? 내가 루트 더하기 루트라고 하는 친구를 계산하는 일을 극히 드물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뭔 줄 알고. 그럼 만약 얘가 계산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얘가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정도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이 두 개 정도는 암기, 필수 암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곱셈 공식은 다 외웠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외웠다고 가정하고 들어갈게요. 저희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한 때 마이너스 4를 했습니다. 얘는 뭘로 바뀌어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라는 요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뒤에 있는 친구는 그럼 뭘로 바뀌겠습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라는 요소로 바뀔 거고, 이 친구들은 다 뭐가 씌워져 있어?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값 x-x분의 1과 플러스 절대값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x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죠. x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1. 아, 양수인 상태로 보고 있구나. 근데 생각해봐요. x가 0부터 1 사이래. 그러면 x하고 x분의 1 둘 중에 뭐가 더 크겠습니까? x분의 1이 더 클 거라는 거 예측해 주셔야죠. 그럼 어때요? x-x분의 1은 뭘로 나와? 음수로 나오게 될 거고요. x 더하기 x분의 1은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1로 양수는 그대로 도출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x랑 x가 사라지고 최종적으로는 x분의 2 1번으로 도출이 되면서 마무리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를 한번 봐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어떻게 읽어가는가,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떤 요소를 파악하는가는 이 문제풀이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자, 17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다음 그림은 두 개의 원 모양으로 디자인된 펜던트를 모형화해서 그렸대요. 사실 중요하지 않아? 뭐가 있는 거야? 아, 두 개의 원이 존재하는구나. 나는 원을 보면 항상 지름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 이때 두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요? A랑 B. 아, B가 좀 잘렸네요. 자, 두 개의 중심이 어디랑 어디? A랑 B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야? A랑 B라고 하는 친구 큰 원의 지름과 BC라고 하는 친구 작은 원의 지름이 어떤 상태? 겹쳐있는 상태. 하나의 직선 위에 존재하는 상태구나 라고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AC와 BD의 길이의 합이 1.6이라고 얘기를 했어. AC가 뭔데? BD가 뭔데? 라고 해서 보니까 전체 방금 얘기했던 큰 원의 지름에서 뭘 빼준 거야? 작은 원의 지름을 빼준 상태야. 그죠? 그리고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요, 둘레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고 넓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난 분모에 뭐가 있으면 좀 싫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지름을 잡는 것보다는 반지름을 잡아가지고 지름을 반지름의 2배라고 표현해 주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잡아볼 거야. 작은 걸로 잡아도 되고 큰 놈으로 잡아도 돼. 근데 나는 큰 놈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큰 친구로 가볼게요. 우리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제부터 얼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얼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대문자 얼을 이용해서 표기해 볼게. 혹시 모르니까 좀 적어 놓을게요. 큰 원의 뭐라고? 반지름이라고. 자, 소문자 얼은 뭐예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큰 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고 내가 뭘 알고 있어? 둘레의 길이가 12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바로 둘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둘레는 어디야? 큰 원의 뭐랑? 둘레랑 또 작은 원의 둘레를 합한 게 색칠된 부분의 둘레일 겁니다. 자, 요걸로 스타트 한번 해보시죠. 자, 큰 원의 둘레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 그대로 2열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작은 원의 둘레는 뭐예요?
소문자 2열 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얘가 몇이라고? 12파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양변을 그러면 우리가 2파이로 나눠주게 되면 뭘 인지할 수 있어요? 아, 대문자얼과 소문자얼을 더해주니까 6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했어. 우린 지금 둘레 사용했어. 근데 아직 사용 안 한 거 있어. 뭐야? AC랑 BD의 길이의 합이 1.6cm라는 거. 왜?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AB의 길이에서 뭘 빼준 거? CD의 길이. 즉, 큰 원의 지름에서 작은 원의 지름을 빼준 게 1.6cm인 거야. 그러면 어때? 큰 원의 지름, 대문자 2열이라고 하는 친구에서 작은 원의 지름, 소문자 2열을 빼줬을 때 뭐가 나와? 1.6이 나타난다. 즉 대문자 얼 마이너스 소문자 얼은 몇이라고? 0.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마무리해 볼게. 내가 원하는 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궁금해. 어때? 큰 원의 넓이를 또 뭘로 빼준 거예요? 작은 원의 넓이로 빼준 겁니다. 오케이. 큰 원의 넓이 얼제곱 파이라고 하는 친구를 작은 원의 넓이 소문자 얼제곱 파이로 빼주게 될 겁니다. 내가 파이로 묶어놓고 보니까 어떤 게 보여?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의 형태가 보인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친구를 뭐라고? 아, 얼 플러스 얼과 얼 마이너스 얼 파이였구나. 이때 우린 대문자 얼과 소문자 얼의 합을 6이라고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 대문자 얼과 소문자 얼의 차를 0.8이라고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한테 마지막 파이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얘 계산해보면 뭐라고 나와? 아, 최종적으로는 4.8 파이 제곱센티미터였구나. 뭐 제곱센티미터 써주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선지에서는 몇 번이야? 2번이라고 나타나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좀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무작정 전개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거랑 어떤 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둘레의 길이 색칠된 거의 둘레는 뭐였어? 아, 큰 원의 둘레랑 작은 원의 둘레의 합이라는 거. 그러면 주어져 있는 뭐 AC랑 BD의 길이 합이 1.6이라는 건 뭐였어? 아, 큰 원의 지름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뺐을 때. 이 요소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문제는 1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요,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로? 마이너스 1부터 0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해. 어떤 문제였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었던 요소지. 근데 얘는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1부터 0이야? 오케이, 좀 음수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겠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주어져 있는 문제부터 한번 다 처리를 한번 해볼 건데, 4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제곱이다. 절대값 씌워지는 친구네? 절대값. 우린 전부 다 절대값으로 바뀌는 요소인 걸 알아야 돼. 즉 뭐가 중요한 거야? 내부에 있는 요소를 양수로 바꿔서 꺼내야 된다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봐. 우리 A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뭐야? 음수야. 근데 내가 음수한테 마이너스를 붙였네? 그럼 얘는 당연히 음수일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라고? 마이너스 4A라고 도출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빼줄 겁니다. 뭘로? A-A분의 1이라는 요소로 빼주게 될 건데, 또 얘도 봐야지. 너 양순위, 음순위를 봐줄 거야. 자, 이때 봤을 때 A 어때? 음수야. A분의 1도 어때? 음수야. 음수를 음수로 뺐네? 양수랑 음수의 합이다. 오케이. 둘 중에 절대값이 뭐가 더 큰지 봐야겠다. 자, 우리 A의 절대값은 마일부터 0 사이가 A니까 A의 절대값은 뭐야? 0부터 1이겠지? 그럼 우리 A분의 1이라는 얘는 뭐였을까? 마일보다 작은 친구들이었을 건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1보다 큰 친구입니다. 그럼 둘 중에 절대값 뭐가 더 커? 후자가 더 크잖아. 그러면 뭐야?
아, 내가 음수를 더 큰 걸로 더해줬으니까 양수 그대로 나오겠구나. 즉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은 우리는 a 더하기 a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가자. a가 뭐였어? 음수. a분의 1도 음수. 음수랑 음수를 더하면 당연히 양수일 거야. 즉 미안해. 음수랑 음수를 더하면 당연히 음수일 거야. 그럼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된다는 거고, 그 마이너스 부호가 앞에 있는 거랑 부닥겨서 사라지겠지. 그럼 얘가 뭐라고 나와? 아, 너 a 더하기 a분의 1이었었구나. 자, 얘도 마찬가지. 3a가 뭐야? a가 음수인데 걔한테 3 곱했어? 당연히 음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뭘로 바뀌어? 플러스 3a로 써주자는 겁니다. 자, 그럼 a끼리 더해주자. 마4, 마1, a, 3. 어때? 얘네 두 개 사라질 거고 마4 a랑 3a라는 요소니까 뭘로 나와? 마이너스 a라고 도출이 될 거고 a분의 1과 a분의 1을 더하니까 뭐야? a분의 2라고.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선지에서는 없네. 오케이. 그럼 밑에 있는 5번인가 보다. 어때요? 아, 동일한 거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왔을 거라고 좀 믿을게요. 다음은 19번 문제를 한번 가볼 겁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인수를 골라달래. 후반부에 있는 문제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타났어. 일단 뭐 해달라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달라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보여? x의 3승이라는 거듭제곱이 공통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뭘로 바뀝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묶어낼 수 있을 거고 얘를 마저 인수분해를 끝까지 해주면 x 3승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인수가 궁금했잖아. x 존재하지. x제곱 당연히 존재해. x제곱 플러스 1은 있어 없어? 아무리 봐도 눈 뜨고 찾아봐도 없어. 그 다음에 어때? x 마이너스 1도 존재하고 x제곱 마이너스 1 존재하고 있지. 그러므로 우린 뭐야? 기억, 니은, 리을, 미음 4번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나는 개인적으로 뭐 무리수라고 하는 요소를 난 살짝 문자처럼 취급해 주는 것 같아. 왜? 우리가 유리수는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 2 더하기 1은 3. 근데 루트 2랑 루트 3을 더하라고 하면 우리 못할 거잖아. 그냥 뭐라고 표현할 거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표현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는 기본적으로 함부로 계산 못해. 동류형끼리만 계산할 수 있는 친구들이겠지. 즉 문자랑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해. 근데 생각을 해보자. 자, 뭐야? 내가 무리수야. 내가 유리수 A라고 했는데 얘를 1-루트1한테 곱했으니까 무리수야. 또 이 뒤에 있는 친구들 뭐야? 무리수야. 내가 무리수랑 무리수를 더해줬더니만 뭐가 됐대? 유리수가 됐대. 난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무리수의 개수가 0이 됐구나. 무리수라고 하는 요건을 문자로 생각했을 때 무리수의 개수가 뭐가 됐다? 0이 됐다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돼. 그럼 나는 유리수인 걸 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만 확인합니다. 자, 좌변항에 왼쪽에 있는 친구에서 무리수 뭐 있어? 루트 5밖에 없어. 그럼 내가 루트 5로 묶여 들어가는 게 뭐니라고 해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3a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한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 한번 봐보자. 오케이. 루트 2가 곱해졌어. 뭘로 바뀌어? 내가 루트 2랑 루트 10을 곱해주니까 뭐라고 나와? 2루트 5가 나오지. 맞아. 무리수다. 오케이. 무리수니까 여기로 넣어줘야겠지. 마이너스 2라는 요소. 자, 그 다음 것도 봐야지. 루트 2를 2루트 2한테 곱하니까 뭐가 돼? 마사가 돼. 그럼 내가 굳이 볼 필요 있어? 없어. 왜? 난 무리수의 개수가 뭐가 되길 바라니까? 0이 되길 바라니까. 그럼 우리 마3a-2가 0이 되기 위해서는 그대로 a를 몇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인지하면서 끝내주자고요. 알겠죠? 자, 그럼 그대로 또다시 21번 문제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x라고 하는 친구가 루트 3 플러스 2분의 1, y라고 하는 친구가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기본적으로 난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좀 꼴보기 싫은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뭐부터 진행할 거야? 유리화라는 것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 자,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모랑 분자에 동일하게 뭘 곱해? 루트 3 마이너스 2를 곱했겠지. 그러니까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의 제곱 3, 2의 제곱 4를 빼줘.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분자 같은 경우에 어때? 우리가 루트 3 마이너스 2를 곱해준 상태가 된 거고, 분모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라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x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우리 y도 얘기해 볼 거야. 분모가 루트 3 마이너스 2니까 분모랑 분자에 각각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해 줄 거고, 자, 어때? x랑 비슷하지? 분모가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1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럼 우린 얘는 최종적으로 뭐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뭐 유리화가 된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 여기 대입하진 않을 것 같아. 왜? 대입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 곱셈고식 배우셨잖아. 대입하자면 대입할 수 있어. 근데 굳이 대입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굳이의 느낌인 거지. 그럼 얘를 뭐 해줘?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해주자고. 자, 보니까 어때? 너무나도 명확한 합차공식의 형태. 얘도 어때? 내가 4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4로 묶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미안해. 4로 묶기 전에 합차공식부터 진행해주자. 뭘로 나와? x-y랑 x 플러스 y래. 너무 쉽다. 그리고 어때? 뒤에 있는 것도 내가 4라고 하는 요소를 묶어보니까 x-y라고 나타나게 된 거야. 여기까지 맞지? 여기 플러스야. 아무튼 이 경우에 확인해보니까 x-y, 이 x-y 뭐 하면 돼? 그냥 빼주면 돼. 누가 봐도 4지. x 플러스 y는 뭐야? 더해주면 돼. 누가 봐도 마이너스 2루트 3이지. x-y가 방금 전에 얘기했어. 몇이라고? 4라고. 맞아? 그럼 그대로 얘기해보자. 4, 4, 16인 거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요거 4, 4, 16. 유리수 적어주고, 마무리 계산해주면 몇이야? 이거 곱해주는 거잖아. 곱해주는 거잖아. 몇이야? 마이너스 8루트 3이다. 즉, 우리는 16 마이너스 8루트 3이라고 하면서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 것 같아. 다음은 22번 문제야. 자,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문제는 좀 나올 것 같아. 대신 요거 말고도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아. 하나는 뭐냐면은 연속하는 3개의 양의 잠깐만 잘못 말했습니다. 연속하는 3개의 짝수일 때, 연속하는 3개의 홀수일 때 또한 우리가 구별을 좀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기본적으로 난 짝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 2K. 왜? 우리가 짝수라는 거는 결국에 2의 배수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난 2의 배수를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2K라는 요소를 좀 사용을 해준다. 그럼 홀수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짝수한테 홀수를 빼준 건데 가장 기본적인 홀수 1. 그래서 2K-1이다 라고 해서 짝수랑 홀수를 좀 표현해주는 편이야. 하지만 요거는 좀 나중 과정으로 넘겨서 확인해 볼게. 알겠지? 자, 일단 문제 한번 시작해보자. 연속하는 3개의 자연수 A와 B와 C에 대해서 무리수 루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정수 부분이 3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루트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얘의 정수 부분이 3이래? 무슨 말이겠어? 너는 3보다 크거나 같구나. 근데 뭐보단 작아야 돼? 4보단 작아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크거나 같다가 붙었다는 거. 왜? 우리 소수분이 0이어도 상관없잖아. 같다?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지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실제로는 뭐야? 루트 9보다 크거나 같은 루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보다 작아? 루트 16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당연히 생각해봐라. 우리 A, B, C 전부 다 자연수야. 우린 자연수의 합은 당연히 자연수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뭐야? 9, 10, 어디까지? 15까지의 숫자만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다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 좀 인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연속하는 세수의 순서쌍을 모두 구해달라고 했어.
나는 대입해봤으면 좋겠다. 자연수는 좀 적잖아. 대입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A를 1이라고 쳐봐. 그럼 B가 몇이야? 2. C가 몇이야? 3. 다 더하면 몇이야? 6이야. 포함돼 안 돼? 포함 안 되지. 그 다음 얘는 뭐겠어? 2, 3, 4다. 다 더해보니까 몇이야? 9야.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 놈은 뭐야? 3, 4, 5야. 몇이야? 이거 몇이니? 12네. 12도 사이에 존재하고 있겠지. 그 다음 것까지 한 번만 더 봐볼까? 4, 5, 6입니다. 몇이 나왔습니까? 15야. 마지막에 있는 놈이 딱 걸친다. 우리 그럼 뭐가 몇 개가 가능한 거야? 3개가 가능한 거고 그 친구들을 각각 2, 3, 4, 3, 4, 5, 4, 5, 6 세 가지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난 기본적으로 자연수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은 내가 대입해봐서 확인해보는 것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자연수 좀 적잖아. 우리 1 다음에 있는 자연수 2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2 다음에 있는 자연수 3이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니까.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 다음 23번 한번 가볼까? 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계산 실수만 안 하면 틀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계산 실수만 최대한 하지 마. 천천히 해도 되잖아. 그지? 자, 한번 봐보자. 두 개의 유리수 A와 B에 대해서 A 스타 B라고 하는 친구는 AB 더하기 루트 2A 더하기 B래. 그지? 그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A 스타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루트 2 스타 B를 만족시켜달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한번 시작해보자. 자, 요 친구부터 한번 봐볼게.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야? A는 그대로 있어. 근데 뭐가? B가 루트 2 플러스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린 B의 값만 루트 2 플러스 1로 바꿔서 대입해 줄 겁니다. 자, 그럼 뭘로 바뀌어? A 곱하기 뭐야?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A. 여기에는 A가 B가 없어. 그냥 놓으면 돼. 다음 B가 뭐야? 루트 2 플러스 1. 요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따라갔지? 자, 두 번째 있는 친구를 보니까 어때?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동일하게 있고 뭐가 바뀌었어? A만 바뀌었으니까 A한테만 루트 2를 대입해 주자고. 자, 대입하니까 뭘로 바뀌어? 아, 너는 루트 2B였구나. 그 다음에 루트 2 A한테 대입해 주니까 뭘로 바뀌어? 너 그냥 2구나. B는 그냥 B겠지. 근데 생각해봐. 얘가 뭐라고 했어? 두 개의 유리수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뭐였지?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뭘로 생각하라? 문자로 생각해. 즉, 난 무리수의 개수 그리고 유리수의 개수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상수항의 개수라고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우변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주어져 있어? 아, 무리수, 루트 2의 개수가 B야. 그 다음에 유리수는 2 플러스 B라고 얘기했는데 좌변항은 좀 예쁘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오케이, 나 얘도 루트 2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겠다. 오케이, 루트 2랑 곱해져 있는 친구들 한번 봐보자. 일단 뭐가 있냐? A가 있는 거 보일 거고 또 뭐가 있어? A가 있는 거 보일 거고 또 뭐가 있어? 1이란 요소가 있을 거야. 그럼 나머지 상수항 볼까? A랑 뭐야? 1이 곱해져 있고 나머지 1이란 요소까지 얘가 뭐랑 동일하다? 루트 2 곱하기 B 그 다음에 B 더하기 2랑 동일한 거야. 그러면 이거 인지해야지. 뭐야? 개수끼리 같아야 되는구나. 한마디로 우리는 2A 플러스 1이 몇이라는 거? B라는 걸 인지하게 된 거고 또 어때? 목끼리 같아야 되는구나.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는구나. 한마디로 A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B 플러스 2라는 거. 즉 대입해주기 위해서 2를 넘겨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1이라는 친구를 B라고. 즉 대입해주면 우리는 2A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A-1이라고. A를 넘겨줘서 A, 1을 넘겨줘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A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A가 마이너스 2면 B는 자연스럽게 몇이야? 마이너스 3이 되어야만 하더라.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다음 24번이네. 미안하다. 24번 문제 한번 봐볼 겁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많이 나오는 형태야. 기본적으로 규칙성이 존재할 거야. 왜? 내가 64번째까지 실제로 계산하진 않을 거니까 규칙성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 어떤 규칙성이 있을 거냐? 한 4개, 5개까지만 더 해봐.
그 정도면 규칙성이 충분히 보일 거니까 더해보시면 돼요. 근데 다들 보니까 분모가 어때? 무리수의 형태야. 꼴 보기 싫어. 뭘로 바꿀 거야? 유리수의 형태로 바꿔줘. 유리화를 시켜주자고. 자, 그럼 얘부터 보자.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얘를 내가 유리화를 해주니까 얘 좀 간단하게 하자. 분모가 뭐가 나와? 1이 나오겠지. 그러면 분자는 뭐가 나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나타나게 될 거야. 다음 루트 3 더하기 루트 2도 뭐가 나와? 분모는 1이야. 분자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나타나게 될 거고, 루트 4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라는 얘 또한 어떻게 나오겠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조금 일정한 규칙성이 보여. 맞아?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더해보면서 판단을 해볼 겁니다. 어때? 더해보니까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사라지네? 뭐가 사라진 거야? 처음과 끝이 사라졌어. 그 다음 거에서도 어때? 루트 3과 루트 3이 사라지네? 처음과 끝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 처음 거에서 하나 들여 쓴 거, 끝에서 하나 들여 쓴 게 남은 거야. 맞아? 일정한 규칙성이 나왔어. 그럼 내가 끝까지 진행한 거 뭐겠어? 루트 64 마이너스 루트 63이라는 요소에서도 어디까지? 끝에 거가 사라지고 끝에서 하나 들여 쓴 것만 살아남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궁금했었던 건 뭐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소랑 루트 64, 즉 8을 더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최종적인 스코어 7이라고 마무리해주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두 문제 남았어. 우리 25번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인수분해는 해주는 게 좋아. 어떻게 얘기해서 3이라는 얘를 문자 취급을 잠깐만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어떻게 볼 거냐면, 나 3의 5승을 잠깐 x라고 볼래. 왜? 내가 3의 5승을 제곱하면 뭐가 나오니까? 3의 10승이 나오니까. 그럼 얘를 문자로 바꿔보면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란 친구야. 뭘로 바뀐 거야?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구나. 근데 너네 5승에 대한 공식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뭐 해봐? 그럼 전개해봐. 우리 3의 5승이 몇인 거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243인 건 알고 있잖아. 그지? 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44라는 친구랑 242를 곱해준 친구구나.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약수 중에서도 두 자리 자연수가 궁금한 상태야. 오케이. 나 소인수분해 해줄 거야. 오케이? 자, 한번 확인해보자. 244부터 소인수분해를 해볼게. 자, 2라는 친구를 나눠보니까 몇이야? 122. 한 번 더 2로 해보니까 몇이야? 61이야. 61은 소수네. 끝났다. 더 못해. 다음 242라는 친구도 마찬가지. 2로 나눠보니까 몇이야? 121이야. 121은 뭐야? 11과 11로 약분이 되네.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44랑 242를 곱해준 거는 2의 몇 제곱? 세제곱. 11의 몇 승? 제곱. 그리고 61. 이 중에서 뭐가 궁금해? 두 자리 자연수가 궁금하대. 그러면 어떤 요소 하나씩 뽑아서 봐보자고. 자, 11 단독으로 써도 돼. 근데 10이라고 이 하나 같이 써도 상관없겠지. 10이라고 이 두 개 같이 써도 돼. 10이라고 이 세 개 같이 써도 전부 다 두 자리 자연수야. 상관없어. 근데 10이라고 60을 곱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61이 단독으로 쓰이는 건 괜찮아. 61한테 2를 곱해도 세 자릿수 자연수가 되니까 안 되겠지. 즉 우린 뭐야? 11, 22, 44, 88, 61 총 몇 개다? 5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 거야. 26번 문제를 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하진 않고 기본적인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고 실제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막대를 이용해가지고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거래. 그때 물음에 답하라고 했어. 단 수막대의 내각은 모두 직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딸려있는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봐볼까? 주어져 있는 다음 그림 수막대 15개의 넓이의 합을 다항식으로 나타내래. 자, 우리 제일 위에 있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몇이야? a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몇 개 존재하고 있어? 4개 존재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자,
자, 밑에 있는 친구는 어때? A랑 X를 곱하니까 우리는 AX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8개 존재하고 있는데 넓이의 합이니까 더해달라는 거겠지. 자, 맨 아래에 있는 거 어때?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X의 제곱 몇 개 있어? 3개 있어. 즉, 우린 15개의 넓이의 합은 당연히 요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밑에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전체 넓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대? 15개의 수막대를 모두 사용해서 빈틈없이 붙일 거야. 그래서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든대. 그때 15개의 수막대가 모두 나타나게 그리래. 자, 사실 우리가 이거 그리는 게 쉽겠어? 안 쉬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실은 알고 넘어가자. 어떤 사실이야? 아, 이 수막대에 대해서. 어떤 거? 내가 모든 넓이의 합인데 직사각형이잖아. 우리가 모든 수막대를 사용해서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붙였으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랑 똑같아? 우리가 1번에서 구한 이 다항식과 동일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그럼 마찬가지. 가로랑 세로를 곱했을 때 얘가 나왔구나. 그럼 내가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나오겠구나? 가로랑 세로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보자고. 오케이?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게.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쪼개보자. 자, 4a라고 하는 친구를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는 2a와 2a라고 나타나게 될 거고 3x제곱은 대충 뭘로? 3x와 x로 한번 쪼개가지고 크로스로 더해보니까 8a가 나타나. 그지? 자, 그럼 뭐 확인해보면 얘가 뭐인 거야? 아, 2a 더하기 3x 그리고 2a 더하기 x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아,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a 더하기 3x, 2a 더하기 x가 각각 가로랑 세로의 길이일 것 같아. 그럼 설정을 한번 해보자. 나 이제부터 2a 더하기 x라고 하는 친구를 세로라고 2a 더하기 3x라고 하는 친구를 가로라고 얘기를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오케이? 자, 세로에 뭐가 있어야 돼? 일단 A가 2개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작은 놈보다는 큰 놈을 먼저 쓰자. 오케이? A라고 하는 친구를 2개를 이렇게 배치를 해줄게. 맞아? 그리고 뭐가 필요해? X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 아, 아까 전에 우리 세로로 긴 거 하나 있었지? 얘를 옆으로 요렇게 눕혀서 각각 X, A, A, A라고 설정을 해줄 거야. 맞아.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번에 가로에 A가 한 개 더 필요해. 이미 A가 하나 있으니까 한 개만 더 붙여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의 길이를 A라고 얘기했어. 근데 뭐가 더 필요해? X가 3개 더 필요하네. 오케이. X 3개를 더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놓을 수 있어. 근데 어때? 빈 거 채워줘야 되지? 오케이. A 하나 더 붙여놓고 X 하나 더 붙여놓고 X 3개 더 붙여놨어. 그러니까 어때? 빈 거 뭘로 채우면 돼? 작은 X 3개로 채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렇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 길다란 8개 채웠다. 큰 놈 4개, 작은 놈 3개 다 채운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아, 이렇게 그리라는 문제였구나. 근데 3번 문제를 보니까 어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 뭐야? 각각 2ax랑 2a 더하기 3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다항식 인수분해하는 거 결국엔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각각 곱한 거다라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한다? 아, 이 도형의 넓이를 합하라는 거구나. 전체적으로 합한 다음에 그 친구를 인수분해를 하라는 거구나. 그 인수분해를 한 게 뭐가 되겠구나? 한 변의 길이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거 마무리할게요. 꼭 한 번 더 복습해 보세요.